보겠습니다. 예. 자, 경제 보면, 여기 뭐 쉽습니다. 자, 일본 애들은 여러분 산업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농민수가 많아져 적어져. 그래서 입도 선매 현상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밑에 입도 현상. 벼가 익지도 않았는데 석임하면 막 사간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공룡의 조항이 나옵니다. 방공룡의 조항은 몇 년에 나온다? 83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공룡을 선포합니다. 그럼 89년입니다. 89년. 예,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막대한 배상금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쉽습니다. 2번에 2번. 82년부터 청나라 상인이 직접 진출하고 써주세요. 2번에 2번. 청상인은 몇 년에 진출한다? 82년에 여기다 써주세요. 일본 상인은 몇 년에? 83년에 진출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상인, 객주 여가 보부상이 잘 나갔는데 이제는 큰 타격을 받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주죠. 지금 청상인이 82년입니다. 일본 상인이 83년이잖아요. 그래서 1883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부가 보부상들을 챙겨주려고 뭐를 만들었다고 했죠? 아까 해상공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그랬잖아.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객주여가 보부상들이 상회사를 만듭니다. 돈을 합쳐서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대동상해와 장통회사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상회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주식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상회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다 83년입니다. 83년. 자, 그 다음에 이 이권 침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역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권 침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철도입니다. 철도. 자, 철도가 제일 중요한데, 잠깐만. 여러분, 경인선. 무시하네, 나를. 경인선. 자, 경인선 몇 년입니까? 개통된 것만 해보십시오. 1899년이야. 99년. 그 다음 경부선 개통된 거 1905년. 그 다음에 보세요. 저 보세요. 이 경인선. 이 경부선이죠. 그 다음에 경의선 개통된 거 6년. 경원선 서울에서 원산이죠. 개통된 거 14년. 호남선 개통된 거 14년.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보세요. 경인선 99, 경부선 05, 경의선 06, 경원선 14, 호남선 1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산 이거 누구 거였죠? 나 어떻게 꾸미는지 알아 한 사람? 알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등, 전화, 전차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경의선 부설권은 프랑스였다가 잠시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 대한철도회사가 있어요. 박기종이 만든 겁니다. 박기종이 만든 대한철도회사로 왔다가 다시 일본에 넘어가요. 경인선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나머지는 다 일본이야. 그럼 모든 철도는 누가 완성하는 거야? 일본이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일본, 여기도 일본, 여기도 일본, 미국에서 일본,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일본. 모든 철도는 일본이 완성합니다. 네, 그리고 운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산. 네, 알렌 거다.
자, 이런 철도들이 만들어지니까 밑에 철도 파괴 운동이 있어요. 밑에. 특히 활빈당이 밑에 그림 좀 보세요. 활빈당이 철도 파괴 운동을 많이 했대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이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이 서울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역이 대전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필요 없는데 일본은 철도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대전역이 전 세계 제일 큰 겁니다. 예. 저렇게까지 클 필요 없는데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철도 파괴 운동을 해봐야 뭡니까? 철도 위에 돌멩이 올려놓는 거 원래. 그 정도에서 죽습니다. 불쌍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부선이 1905년이고 경의선이 1906년이니까 어떤 전쟁과 관련된 거야?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문에 경부선, 경의선이 1905년, 6년에 개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4파 중요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누가 합니다? 이거 누가요? 메가타가 하죠. 1905년에. 자, 메가타가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좀 보세요.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고, 우리나라 화폐를 없애는 거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고, 일본 화폐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화폐질이 꾸져. 안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10전이야. 그럼 10전으로 줘야 되는데 화폐가 꾸지다고 5전을 줄 때도 있어요. 안 줄 때도 있고. 네, 다시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고 일본 화폐를 주는 거죠. 근데 10전을 10전으로 계산해 주지 않고 5전으로 계산해 줘. 두 번째는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세 번째는 곧바로 안 주고 나중에 줘요. 그럼 일정 기간 화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인플레야 디플레야? 디플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디플레이션을 두 번 배운 거야. 숙종 때 상평통보를 숨긴 게 뭐야? 전화 그리고 메가타 두 개야. 여러분 이 한국사에서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니까 인플레이션 외우지 마세요. 디플레이션을 외우십시오. 전환과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때가 디플레이션이야. 알겠죠? 시중에 화폐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고 일본 화폐를 주는 건데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안 줄 때도 있고 화폐가 너무 꾸지면. 두 번째는 10전을 10전으로 줘야 되는데 5전으로 줬어요. 세 번째는 뭐다? 나중에 줘요. 일정 기간 돈이 없는 거죠. 이게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이야. 여러분 1,300만 원어치의 화폐를 찍으려면 1,300만 원의 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갑오개혁 때는 음본이었어요? 금본이었어요? 갑오개혁 때는 음본이 화폐 제도였죠? 음본이 화폐 제도. 근데 여러분 이때는 금본이 화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써주세요.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안 보이네 글씨가. 이때는 여러분 써주세요. 금본이 화폐 제도입니다. 갑오개혁 때는 뭐였어요? 은을 기준으로 했죠. 은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 때는 금본이 화폐 제도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300만 원어치 화폐를 찍으려면 1,300만 원어치 금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일본으로부터 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일본이 왜 화폐 정리 사업 한다? 빚지게 하려고. 경제를 애속하려고. 알겠죠? 1,300만 원어치 빚이 늘어났단 말이야. 화폐 정리 사업 한 도중에. 그래서 이걸 갚자는 뭐가 일어난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1907년 어디를 중심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결과,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결과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으로 증대됐어. 그래서 이걸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결과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으로 증대됐어. 그래서 이걸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1번 보십시오. 그림. 이제 우리 제일은행이 발행한 돈이 본위화폐가 될 거야. 이제 기존의 화폐를 없애고 일본 제일은행권이 본위화폐가 되는 겁니다. 2번. 일본 애들한테 미리 알려줬어.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백동화를 현물로 바꾸길 잘했군. 알겠죠? 여러분 10전을 10전으로 계산해줘? 안 해줍니다. 5전으로 계산해 줄 때도 있고 질이 꾸지면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은 뭐야? 시중에 자금이 들지 않아 장사를 할 수 없구나.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고 곧바로 일본 화폐를 줘야 되는데 나중에 주니까 일정 기간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인플레야 디플레야? 디플레. 그 다음에 4번. 내가 왜 병정, 백동화를 받고 땅을 팔았을까? 이건 병정, 갑정, 을정, 병정이 있는데 병정은 아예 돈 하나도 안 줘요. 화폐로 인정해 주지 않아. 자,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1,300만 원어치 화폐를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1,300만 원의 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껐잖아. 일본도 껐죠. 그러니까 조선 재정은 파탄이 난 거야. 이걸 5번을 위해서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으로 늘어나자. 이걸 갚자는 국채부상 운동이 펼쳐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좀 알아주십시오. 러일전쟁 직후에 여러분 경부선, 경의선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땅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서울역이 전세계 제일 크죠. 4번 중요합니다. 별표. 동양척식 주식회사 만들어집니다. 몇 년에? 1908년에.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1910년대 우리나라 땅을 약탈해 가는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 우리나라 국토의 40%를 뺏어갑니다. 그 중추적 역할을 한 게 동척이죠. 근데 이거는 1908년에 세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어떤 기술도 있냐면 1910년에 10년대 동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단행했다. OX, X. 동척은 8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공용은 여러분 이 두 지역에다 또 멈춰주세요. 함경도, 항해도 중심이었다. 쌀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서상돈과 양기탁이 중심이에요. 저 좀 보세요. 돈을 기탁하자, 돈을 기탁하자, 서상돈, 양기탁. 여기서 그림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금모기 운동을 하죠. 빚을 갚자고 금모기 운동하는데 나중에 IMF 때 김대중 따라서 해요. 우리나라는 금모기 운동이 두 번 있는 거야. 국채보상 운동과 IMF 때 김대중이 금모기 운동을 해요. 그림에서 오류를 찾아라. 바로 이 그림이 틀렸어요. 금괴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국채보상 운동은 주로 누가 참여했다? 하층민만 참여하고 상층민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국채보상 운동의 한계입니다. 금괴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하층민만 참여합니까? 참여해요. 자, 여러분 여긴 다 쉬운 거니까 좀 빨리빨리 가죠.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좀 아간파천 이후에 호적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써주세요. 1896년입니다. 1896년인데 자,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진 점이 뭡니까? 신분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직업이 들어갔다. 두 번째 가 별표. 그 전까지는 호적에 신분이 있었는데 신분이 빠지고 호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저 이거 밑에 장호 쓰지 말고 가마 타자 말자. 이거 누구 말했죠 아까? 독립협회 친구. 여성 통문을 돌렸죠. 장호 쓰지 말고 가마 타지 말자. 찬영이. 찬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의식주 보세요. 흥성대원이 언제 청나라에 납치됐었죠? 임모곤란 때. 그러면서 청나라에 마고자를 입고 옵니다. 이 마고자가 청나라 옷이에요. 그래서 마고자 붐이 일어나요. 그 다음 조끼, 개량한복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자, 2번 좀 보십시오. 조선시대까지는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독상. 근데 같이 먹어요 이제. 그리고 밑줄치고 커피와 홍차. 커피와 홍차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고종이죠. 고종이 커피, 가비를 엄청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빨리빨리 나가죠. 만주, 연해주, 밑줄치고 다 밑줄치고 1860년대부터 이주가 시작된다. 밑줄. 자, 만주, 연해주 모두
1860년대부터 이주가 시작된다 알아주시고 자 미국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4번 처음에는 정치적 망명객이 갔습니다. 누굽니까? 정치적 망명객 이승만, 서재필이죠.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간다. 그 노동자가 누굽니까? 장인한 전명원. 스티븐스를 죽인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망명객 서재필, 이승만이 갔다가 나중에 노동자들이 가요. 장인한 전명원. 특히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 쉬우니까. 2번 보십시오. 다 한 겁니다. 2번 한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3번 좀 보겠습니다. 3번에 2번. 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차 좀 보십시오. 전화는 이거 도박하는 거 아닙니다. 전하고 4번 광의원 누가 세워졌어요 이거? 민비가 누굴 위해 세워졌죠? 알렌. 광의원이 뭘로 바뀝니까? 제종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써주세요. 나중에 또 뭘로 바뀌죠?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5번의 세 번째 명동성당은 여러분 고딕 양식입니다. 특히 연도 꼭 암기해주세요. 출제위원 중에서 명동성당 출신들이 많아요. 1898년 잘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덕수궁 속조조는 르네상스 양식 건축이고 산호식 건물 가운데 가장 큽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학교. 자, 9번에 1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원산을 뭐라고 했냐면 덕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립이라는 건 뭐다?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관립이 아니라 사립입니다. 사립.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는 국립입니다. 국가가 만들었어요. 국립. 자, 동문학은 여러분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외교관.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가보개혁 때 칠판 보시고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됩니다. 예,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번 개신교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걸 만들어줘요. 또 하나만 써주세요. 숭실학교도 써주세요. 숭실학교. 예. 숭실학교. 자,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저는 보세요. 숭실학교 보세요. 하나님을 숭배하다. 하나님을 숭배하다. 숭실학교 배제학당. 하나님을 경배하다. 경신학교 배제학당. 개신교 선교사들. 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자 동그라미 1908년에 일본이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탄압을 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한문 혼용체가 보급되는 계기는 중요합니다. 자, 1895년에 육일준이 서유경문을 씁니다. 미국과 유럽에 갔다 와서 그 경험담을 썼는데 이걸 뭘로 썼다는 거야? 국한문 혼용체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5년부터 국한문 혼용체가 보급되는 계기가 됩니다. 육일준이 미국과 유럽에 갔다 왔는데 이걸 쓴 책이 뭐다? 서유경문인데 이 서유경문이 국한문 혼용체로 보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7년에 주시경과 지서경이 국문을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순한글이 보급되는 계기가 됩니다. 국문이 순한글이죠. 그러니까 국한문 혼용체가 보급되는 계기는 1895고 국문이 보급되는 계기는 1907년입니다. 여러분 지서경이 정두법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백성들이 이걸 맞으면 소처럼 우둔해진다 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정두법을 보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되겠죠. 국민들을 계몽하려면 국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문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 지서경 하면 뭐다? 정두법과 국문연구소 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역사 편찬 보세요. 신채호가 있습니다. 신채호가 최영에다 써주세요. 최도통전입니다. 최도통전, 최도통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을 써요. 신채호가 언제? 애국계몽노 시기 때. 참고로 써주세요. 영계서문전은 박응식이 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최도통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은 신채호, 영계서문전은 박은식. 자, 황효는 매천야력을 저술하는데 이 사람은 한일 안방 때 자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한 사람 3명 못 외우면 여러분도 자살합니다. 네. 민용화는 을사조약 때 자살했고 박승화는 군대해산 때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름 보세요. 꼭 군인 같죠? 필성 박승화. 황효는 우리나라가 황혼역이 질 때 자살했어요. 황혼역이 질 때. 1910년 우리나라가 황혼역이 지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다? 매천야력입니다. 자살한 사람 3명은 꼭 외워야 된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이 순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순이 열흘입니다. 열흘. 자, 여러분 열흘마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순한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문은 누가 만들어? 저 좀 보세요. 박문국. 급진격파 만든 거 2개. 우정국과 박문국. 근데 여러분 갑신유면은 송호에서 실패했어. 실패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다 부활해. 뭘로 부활해? 한성주보로 부활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주니까 일주일마다. 그 다음에 순한문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한성순보는 열흘이었는데 한성주보는 일주일이고, 한성순보는 순한문이었는데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체로 바뀝니다. 독립신문 한글판과 영문판을 따로 간행했다. 중요하죠. 세 번째 한글판과 영문판을 따로 간행했다. 자, 여러분 신문은 의병 계열이에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이에요? 신문은 애국개몽운동 계열이겠죠? 그러면 의병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요. 그러니까 비난하죠. 자, 보세요. 이 사료 좀 보십시오. 만약 진심으로 국권을 만회하고자 한다면 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개혁을 도모해서 밑을 치고 일체의 병기를 버리고 각자 형리로 돌아가 각기 산업에 종사하여 자선을 저축하고 자세를 교육해서 실력을 양성하자. 신문은 의병 계열이다? 애국개몽운동 계열이다? 애국개몽운동 계열이야.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남자가 읽고 있어? 여자가 읽고 있어? 남자 유생들이 읽고 있죠. 왜? 왜 남자 유생들이 읽고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국한문 혼용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로 남자 유생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수신문이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여자들 읽고 있는. 만약 이게 국한문 혼용체라면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못 읽으니까 울고 읽겠죠. 근데 웃고 있잖아. 왜? 순한글이니까 웃어. 그러니까 누가 읽어? 여자들 읽으니까 암신문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국한문 혼용체니까 수신문. 한글이니까 암신문.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정말 중요하죠. 신문.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배대리입니다. 한국식 이름이 배설입니다. 밑에 배설물, 똥 싼 거 있죠? 여기 똥 싼 배설물. 왜 이 사람은 수염이 탁자까지 왔을까요? 양기탁. 양기탁. 아까 우리 뭐지? 돈을 기탁하자. 돈을 기탁하자. 서상동과 양기탁이 국채부상운동을 했죠. 자, 일본한테 엄청 개깁니다. 이렇게 심하게 개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배대리 영국인이에요. 영일동맹이었잖아요. 여러분, 영국은 처음에는, 여러분, 영국이 처음에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우리나라 어딜 점령했죠? 거문도를 점령했죠. 그러다 나중에 정책을 바꿔.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래서 러일 전쟁 때도 전비의 70%를 다 영국이 대줍니다. 영국과 일본은 친하죠. 오늘의 일본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개길 수 있었다. 영국의 눈치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좀 이따 쓰시고 양기탁은 여러분 좀 이따 쓰세요. 신민의 회원입니다. 신민의 회원은 애국개몽만 주장해 무장투쟁도 인정해요. 예. 여러분, 신민의 회원이고 양기탁은 대한 매일 신보의 주관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의병 계열이야? 애국계몽 운동 계열이야? 애국계몽 운동 계열. 의병을 좋아해? 비난해? 비난해. 그런데 대한배의 신부는 의외로 의병에 호의적입니다. 왜? 무장투쟁을 인정하는 신민의 회원이니까. 양기탁이. 아까 황성신부는 의병을 깠죠? 여기는 호의적이야. 왜? 신민의 회원이 양기탁의 주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요. 누구의 지원으로? 대한배의 신부의 지원으로. 왜? 서상돈 양기탁 했잖아. 양기탁은 신민의 회원이자 대한배의 신부의 주관이자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인물입니다. 써주십시오. 자, 신체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인데 여러분 소년이 신민회의 잡지입니다. 그래서 소년 창간호 때 최남선이 시를 썼는데 일부러 잡지 이름이 소년이기 때문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소년하면 신민회고 어린이 신여성 하면 뭐다? 천도교입니다. 잡지가. 예, 소년은 신민회, 어린이 신여성은 천도교 잡지야. 왜? 동학, 즉 천도교는 여자 어린아이를 강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예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사파를 일주일 동안 그린 겁니다. 동물들의 입을 빌려서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 오른쪽 페이지에 자 오른쪽 날개 최초의 판매 금지 소설입니다. 출판법으로 최초로 판매 금지됩니다. 여기 써있죠. 출판법 위에. 출판법으로 최초의 판매 금지 소설이 됩니다. 자, 안국선의 금수의록이 최초의 판매 금지 소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어요. 1910년대 개똥이가 금수의록을 읽고 있다. OX, X. 1909년에 다 압수되잖아요.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에 뭐 예술, 창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창가가 학도가죠. 창가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음악 있죠. 교회 음악을 이용해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각사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원각사는 여러분 왼쪽 보세요. 원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각사예요. 왼쪽에 날개 부분에 보세요. 원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인직의 은세기가 공연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학이 보세요. 일본이 동학을 자기들이 걸로 만들려고 그래. 자기들 걸로. 그래서 일본이 시청교를 만들었어요. 동학을 친일조직으로 만들려고 시청교를 만들자. 손병희가 대항해서 천도교를 만듭니다. 그러다 천도교가 구파신파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시청교와 신파, 천도교 신파, 최린이 친일입니다. 이쪽이 순수한 동학이고. 자, 여러분 쉬었다 가겠습니다.